오늘 그 부동산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좀 부동산 분위기 어때요? 일단 관심도가 되게 많이 높아졌고요. 네. 뭐 지난 몇 주 동안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겠지만 네.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이들 관심을 갖고 물어보시고요. 어저께 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상승, 그죠? 네. 이제는 뭐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돌고 있거든요. 뭐 근데 이제 너무 성급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분명한 거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호재들 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왔던 것이 네. 지역별 미분양 네, 계속 이런 것들 봤죠. 월별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시장에서 미분양은 계속 늘고 있다 그래요. 네,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 나온 거가 네. 나온 것이 2월 달 자료가 지금 네네. 현재 그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분명한 거는 미분양이 확실히 늘고 있어요. 미분양이 늘고 있어요. 네, 늘고 있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았나요? 근데 미분양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네.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을 가지고 누구는 네. 집값이 떨어진다, 네. 누구는 아니다,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막 그 충돌하잖아요. 금리도 있네. 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네. 지금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확실히 늘고 있는 건 맞다. 네. 이거는 팩트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네. 그 현재의 그 상황을 조금 네. 더 지켜봐야 된다. 늘고 있는 건 확실히 맞아요. 네. 근데 늘고 있는 그 총량 자체가 견딜 수 있을 거나 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이거나 네. 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치가 좋거나 뭐 좋은 그런 동네까지도 심리가 죽었거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네. 그 미분양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되게 섣부른 시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요인, 이제 또 뭐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거에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오르는 거가 네. 다주택자 규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임대 가격이 올라가서 그죠? 네. 그래서 집값을 밀어 올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이 되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네. 특히 또 가장 지금 뭐 한다 이러는 게 이제 양도세 완화거든요. 네. 그런 거가 또 집값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 두 번째. 예, 저도 집값 하락 요인에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매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 요인은 맞다. 네. 근데 하락 요인과 네. 실제 하락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을 좀 만나 뵙잖아요. 네. 만나 뵙고 느끼는 건데 현장에서 보여지는 느낌 자체는 네.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분명히 팔려고 하시는 게 맞아요. 네네.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그 공통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좋은 입지는 내버려 두고 일단 조금 자기가 생각하기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은 팔겠다? 네. 약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분위기 자체가 똘똘한 한 채를 지키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팔겠다. 그러니까 이런 네. 그 외곽 지역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농후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역 자체가 네. 어떤 지역은 물건 안 나오니까 오를 수 있는 거고요. 네. 어떤 지역은 매물이 나오니까 뭐 주춤하거나 조금 하락세로 더 버들 가능성은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규제 하나 있고 세 번째로 또 이제 우리가 상승 요인 중에 저 다주택자다 보니까 네. 그 상승 쪽에다가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있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데 뭐 요거는 잠깐 뉴스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요분이 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론 이거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이따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또 재건축발 우리 압구정 현대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호가 바뀌는 현상들 네. 지금 60평대 그 1, 2차죠. 여기 톡 튀어나온데 거기 60평대에 70억대 이하 매물이 없습니다. 당연한 현상일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는. 근데 지금 거기가 이제 자 우리 이제부터 레벨 올립니다 하고 레벨 딱 올리니까 이제 그 옆으로도 쫙 레벨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런 거 재건축 규제 완화 이거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거가 이제 또 상승 요인이 안 될 수도 근데 있고. 저는 네, 재건축 네, 규제 완화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대세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죠. 네, 네. 저는 되게 낯익은 분이에요. 아는 사이예요 개인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네. 참여정부 시절에 네. 그 당시 부총리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서 네. 부동산 정책에 나와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앞으로는 다시는 부동산 투기를 네. 없애도록 하겠다 이렇게 네네. 해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의 말씀은 결국 정치 쪽에 계신 분의 수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공급 증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는 건데 네. 그것들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구정동 뭐 70억, 80억, 심지어는 뭐 90억, 100억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 이제 진행된다면 네. 정치 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일단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만 않다. 네.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규제 완화를 안 하거나 근데 속으로는 안 하지는 않고 조금 시차를 두고 천천히 너희들 그 생각하는 거랑 좀 맞추지 않고 네. 조금 그렇게 하겠다. 약간 이런 거지 그걸 가지고 안 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는 네. 사실 대세 자체가 서울에서 새 집 살고 싶은 사람이 태반인데 네네. 거기에서 집이 늘어날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임대 가격 네. 뭐 정확히는 전월세 신고세를 제외한 두 가지에 네. 대한 다시 이제 좀 그거 해준다면서요. 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꾸 제가 그거라고 해서 그런데 저 자꾸만 이게 옛날에 총명할 때는 좀 그랬는데 이게 저도 이제 좀 있으면 40대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그거 저거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돼요. 근데 저는 그 전라도 분들이 자주 쓰는 그 거시기랑 네. 좀 비슷한 느낌이라 저는 되게 친근감이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그 임대차 3법에서 전세가 올라갔잖아요. 네. 저 가지고 있던 동네도 그때 임대차 3법 되고 그냥 쭉 올라갔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네. 근데 그거 이제 완화한다 그러면 이거 빠지게 되면은 이제 갭으로 들어간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역전세 시기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좀 하방 압력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걱정. 역전세 시기 나올 것 같은. 네. 그렇죠. 임대차 3법.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네. 그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는 네, 맞는데 네, 네. 사실상 이게 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왕설래로 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렇게 되면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만 계속 되지 네. 사실상 이게 서로 팽팽한 대치라 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역전세라는 같은 경우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다주택자분들 네. 이분들이 매물을 내놨을 때 네. 아마 이쪽 지역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일부 지역 발생할 네. 것 같고요. 근데 또 그게 또 다 발생할 수도 없는 게요. 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5% 상승 요인에 따라서 적게 올린 쪽과 네. 그동안 많이 올라간 요인들이 있는 사실 그게 이제 기준점이 되는데 떨어져요.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이거는 뭐 저번에도 원래 저번 정부 사실 지금은 지금 정부인데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문재인 정부라고 할게요. 그냥 네. 원래 이름은 잘 얘기 안 하는데 네네네.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 했던 정책이고 네. 지금 차기 정부에도 사실 뭐 글로벌 대세예요. 네.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 이거 5개. 네. 그래서 자 하나씩 보면 오늘 다룰 거는 이거예요. 미분양 증가. 네. 그 다음에 다주택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재건축 규제 완화하기 어려워진 거. 네. 그 다음에 임대차 3법 바꾸는 거. 네.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는 거. 네. 이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그쵸. 중에 4개는 원래 그 전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3개. 미분양 증가 빼고 3개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니까 이거 풀어야 된다 해서 푸는 건데 네. 지금 작년에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2021년 12월까지는 이게 상승 요인이었다가 상승 요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푼다 그러는데 푼다고 해도 상승 요인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값이 만약에 그것이 상승 요인이었던 것이 참이라면 네. 지금부터는 이제 하락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집값 하락이 실제 현실화할 것이냐. 네. 저는 팔아야 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6번 있다. 6번. 6번 뭐냐면 임대사업자. 네. 임대사업자 제도. 임대사업자 제도. 이거 다 다룰 수 있을까? 1시간인데. 후루룩 다루면서 갈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게 프리뷰가 이거예요. 이거 6개고 네. 이 6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저 이번에 4년짜리는 만기 도래했거든요. 이미. 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유세 내야 되나? 5월 1일까지 팔아야 돼? 뭐 이런 거. 임대사업자 이제 만기 지났으면 이제 연락해가지고 전세가 그냥 올려야 되는데 네. 이제 두근두근한데. 네. 근데 저는 안 올리죠. 유튜버니까. 네. 저는 안 올릴 겁니다. 저희 세입자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 유튜브 접는 날 올릴 거예요, 저는. 아, 정말요? 네, 그때. 댁이 어딘지 알려주면 제가 전세로. 저는 저 유튜브 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큰 영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올바르게 살고 있거든 지금. 거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살고 있거든요. 네. 저 진짜 신호 위반도 안 하고 그거 차 타고 신호 위반 말고 네네. 무단횡단. 신호 위반이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근데 하여튼 건물도 반값 월세 진짜.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만 끝나면 나도 여기 리틀 해비님이나 최이나님이나 손동길님처럼 살 거예요. 네. 대부분의 분들이 뭐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하죠. 하여튼 근데 단팥빵님처럼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임대사업자 제도 요거까지 해서 지금 6가지인데 요거 이렇게 호로록 오늘 좀 살펴보고 이거 하락 요인이 될 것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분양 증가요. 미분양. 이거는 지금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잠시만요. 미분양 관련된 거.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경제 기사예요. 쌓이는 미분양, 경기도 한 달 새 2배 이상 급증. 이거 그때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분양 증가 속도도 되게 중요하다. 네, 중요하죠. 그죠? 근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한 달 새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네. 전국 2만 가구 3월 새에 1만 가구 넘게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조정지역 해제해줘라 이런 요구가 커지고 있고 거래도 꽁꽁 2월 거래량 795건 서울에 사람이 거의 서울 수도권 다 따지면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795건만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들 지금 다 말라 죽는 상황인데 그죠? 그럼 미분양 주택이 쭉 늘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하락장 기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락장 기사고요. 근데 이제 통계 착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통계 착시가 있다. 예, 왜냐면은 지금 이 제목에서 보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 한 달 새 2배 이상 급증이거든요. 이게 10,000에서 20,000으로 는 거와 5에서 10로 는 거가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 있잖아요. 그렇죠. 5에서 10로 늘어도 그렇죠.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 팩트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기도가 이번에 특이하게도 이번 2월에는 좀 늘었어요. 원래는 수도권들은 그동안 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늘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어느 지역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있습니다.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미계약 또 나올라 서울 아파트 특공 경쟁률 8분의 1 토막 났다. 분상제 미적용한 한화 포레나 미아 특공에 3,400명 물렸는데 청약자가 이전에 3분의 1 수준이다. 그래서 많이 하긴 했네요.
와, 미아동에 여기는 그 분상제가 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뭐 제가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것은 아니기 네네.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분상제가 적용되는 곳과 네. 분상대가 적용되지 않는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통적인 게 분상대가 적용되는 곳의 경쟁률은 높고요. 네. 분상제가 적용되지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았던 곳, 분양가가 높았던 곳들의 경쟁률이 낮은,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동안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내기 위한 차원에서도 선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심리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은 주변 가격 대비해서 좀 싸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고, 네. 주변과 비교해서 솔직히 내가 먹을 게 없다라고 하면 서울이라고도 지금 해도 안 들어가는 약간 그런 심리들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어쨌거나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주택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택 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은 신호. 네, 근데 그 미분양도 네. 그렇게 해서 나타난 미분양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 나오는데 물량 자체가 적고 한 달, 두 달 지나는 사이에 그 물량이 아름아름 무순위 또는 이제 줍줍으로 사라져 나가고 있다면 네. 그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근데 수요가 탄탄하다. 예, 그럼 그건 수요가 탄탄하고 보니까. 근데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 지역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네. 처음 스타트 끊을 때 분양가가 비싸서 미분양이 발생되는 것들도 지금 현재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아직 그걸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이게 2월 미분양 전국 현황인데요. 네. 보면은 그건 전월 달이죠. 1월 달이고요. 네. 오른쪽이 2월 달입니다. 기준 보면은 이게 1월이 뭐 이렇고 2월에 보면은 경기가 생겼어요. 네. 원래 경기는 이거 세모는 빠진 거거든요. 네네. 저 옛날에 이 표에 이거 세모가 올라가는 표시인 줄 알고 저도 몇 번 착각한 적이 네, 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1월 비해서 지방은 4,000개 늘었었는데 2,000개 느는 걸로 오히려 좀 줄었는데, 특이할 건 경기도가 미분양 감소세였는데 찍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원래 이게 미분양 무덤이었거든요, 경기도가. 네. 장난 아니었는데. 그리고 수도권을 따져도 900개가 늘었고요. 증감률 74%입니다. 뭐 근데 900개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만. 네, 숫자는 크게 크지는 않죠. 근데 제주는 줄었고, 경남은 증가세였는데 경남 줄었고, 경북이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충북, 충남. 뭐 아주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어쨌든 이쪽도 미미하게 늘었고요. 이렇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대구는 계속 느네요. 대구는. 네, 그래서 네. 지금 대구 얘기를 많이들 하는 이유가 네네. 대구는 이제 총량 자체가 어떤 선을 넘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총량이 많으면 좀 아무래도 문제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경기도를 좀 살펴보면요, 경기 안성이 아주 용인도 있고요. 근데 용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은 거고요. 좀 줄었네요. 네, 줄은 거고요. 네, 3에서 2로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네네. 안성시 미분양이에요. 이번에 그 2월 달에 나온 네네. 것들은. 그러니까 안성시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냐면 네. 서울 지역에 미분양이 발생되는 거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높은 곳이 수익이 날 곳이 좀 애매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 그 미분양이 발생한 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그냥 막 투자하겠다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선택하겠다라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작년 얘기 들었을 네. 때 오산, 안성, 평택 엄청나게 오른 동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동네에 나오는 물량들을 이제 조금 내가 수익을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해서 좀 주저하는 거로 보여져요. 지금 그거 21년에 히트했던 경기 초외곽 지역, 네. 동두천 이런 데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외곽까지 안성. 올라갔어 네. 했다가 올라가고 나니까 올라간 건 좋은데 이제 또 나오는 분양 물량들이 그 주변 가격하고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맞아? 이런 심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주저하기 시작한 부분들이 네. 지금 눈에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결국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미분양이 급증됐다가 아니라 사실 뭐 수원도 나오고 광명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고양시도 나오고 네. 이것들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거라면 이거 되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특정 지역의 과도한 상승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상승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상승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불안 심리 이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미분양은 일단 안성시가 미분양이 1000가구가 늘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3월달, 4월달에 미분양이 주는 속도를 보고 주는 속도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계속 그래도 줍줍 아름아름 줄어들기 시작한다, 네네.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아, 이걸 한번 봐야겠네요. 외곽에서 나오는 미분양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는지. 네. 그런 거 좀 살펴봐야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팔로잉을 해야겠네.